이번 시간에는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 우주는 끝없이 팽창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마침내 팽창을 멈추게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수축을 시작하게 될까요?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려면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와 우주 안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 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양은 빛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빛으로 보이지 않는 물질, 다시 말해서 암흑 물질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양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암흑 에너지가 있어서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다는 학설도 등장하였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은하단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은하단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우주의 팽창을 늦추는 브레이크로 작용하지만, 우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우주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천여자리 방향으로 24억 광년 거리에 있는 아벨 1689 은하단의 모습입니다. 이 은하단은 가장 크고 가장 큰 질량을 가진 은하단의 하나이며, 중력 렌즈로 작용하여서 그 뒤쪽에 있는 은하들의 상을 일그러뜨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력 렌즈 효과는 천문학자들이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암흑물질이 있으며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이 1965년에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함으로써 마침내 빅뱅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을 밀어내고 정설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빅뱅 우주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에 균등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은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였지만, 만약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완전히 등방적이고 균일하다면 우주에는 밀도의 차이가 없으므로 물질이 모여들어서 별이나 은하와 같은 우주 구조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1년 6월 30일에 발사된 WMAP, 즉 윌킨슨 초단파 비등방성 관측선으로 우주 마이크로 배경 복사의 온도의 미세한 차이를 측정하여 우주 초기의 물질에 불규진한 분포가 있음을 마침내 밝혀주게 되었습니다. 이 관측은 2012년에 WMAP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입니다. 여기서 검게 표현되어 있는, 검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온도가 낮은 지역이고,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역은 온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 온도의 차이는 불과 1만 분의 1 정도의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지만, 이 온도 차가 바로 물질의 밀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우주의 구조의 씨앗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주 배경 복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3년에 플랑크가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높은 해상도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결과입니다. 또한 WMAP 관측으로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양과 암흑물질 그리고 암흑에너지 양이 밝혀졌습니다. 우주 안에는 보통 물질이 약 4% 정도 있고, 암흑물질은 그 5배가 넘는 24%이고, 암흑에너지 양은 약 71%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에 널리 분포하는 물질로서 전자기파, 다시 말해서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면서 질량을 가지는 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이 분포하는 곳에서는 그 중력에 의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 때문에 주변의 항성이나 은하의 운동이 교란되기도 하고 빛의 경로가 굽어지기도 합니다. 사진은 총알성단에서의 질량 분포와를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에 색깔을 입혀서 추가한 것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중력 렌즈 효과로 유추한 질량의 분포이고, 붉은색 부분은 찬드라 X 우주망원경이 X선으로 관측 가능한 질량의 분포입니다.
암흑물질의 존재를 처음 거론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인 야코비스 카프테인입니다. 그는 1922년에 항성의 속도를 이용하여 암흑물질의 존재를 처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는 스위스의 천문학자 츠비키가 머리털자리 은하단 안에 있는 은하들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여 이 은하단에 있는 은하들의 속도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빛으로 보이는 물질의 양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단에 있는 은하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은하단이 해체되지 않는 것은 이 은하단 내에 빛으로 보이지 않는 질량이 빛으로 보이는 양의 100배 이상의 질량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962년에는 미국의 여성 천문학자 베라 루빈이 은하수 속에 있는 푸른 별들의 이동 속도를 측정한 결과 은하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무관하게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은하수 속의 별들의 회전 속도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면 태양은 은하수 중심으로부터 약 25,000광년 거리에 있는데, 이 태양보다 바깥에 있는 이런 별들이 이 회전 속도가 태양보다 오히려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깥으로 멀어질수록 속도가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속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태양계를 비교해 보면 태양계는 태양에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이 공전 속도가 빠릅니다. 가장 빠른 것이 수성이고 금성, 지구, 화성으로 갈수록 급격히 속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에 있는 별들은 이런 분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도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마치 이제 은하를 중심으로 별들이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안에 이제 많은 물질들이 아니면 그 바깥에 원판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물질이 분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은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은하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NGC 7541이나 2998, 801 이런 은하들이 있는데, 이 은하들의 경우도 공통적으로 은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하들이 이제 그 주위에 암흑물질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꾸준히 팽창을 계속해 왔습니다. 초기의 급팽창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50억 년 전부터 다시 팽창이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 안에 있는 물질들의 중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힘을 암흑에너지라고 하는데, 아직 그 실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암흑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암흑에너지를 발견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천체는 초신성입니다. 백색 외성이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흡수하던 중 특정 질량에 도달하면 자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해서 1A형 초신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1A형 초신성은 이 밝기와 광도 곡선이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재는 표준광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초신성은 밝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는데 활용될 수 있어서 여러 초신성들의 거리와 적색 편의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면 과거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두 개의 연구팀이 측정을 해서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로로 이 두 연구팀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은하단 간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주 안에 있는 물질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팽창에는 항상 중력에 의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미래는 돌멩이를 하늘 높이 던져 올리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던져진 돌멩이는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떨어집니다. 지구에 인력이라는 브레이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돌멩이를 초속 11.2km 이상의 속도로 던져 올릴 수 있다면 그 돌멩이는 지구의 중력을 뿌리치고 우주공간으로 나아가게 되어 다시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도 원리적으로는 이와 같습니다. 하늘로 던져진 돌멩이가 지구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구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우주 팽창이 시작되었을 때와 이와 비슷하게 팽창을 계속하기 위한 임계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주의 팽창을 시작한 속도가 임계 속도보다 컸다면 그런 우주에서는 모든 물질들의 총중력이 팽창을 저지할 수가 없고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계속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보다 작을 경우에는 우주는 언젠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는 팽창이 시작되었던 상태, 즉 크기가 0인 상태로 다시 수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임계속도를 갖는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며 팽창을 계속할 수 있는 최소의 속도값을 가질 것입니다. 우주의 미래는 또한 임계 밀도에 의해서도 알 수 있는데 현재 우주는 물질이 지배하고 있으며 물질의 밀도는 복사 밀도의 1000배 이상입니다. 현재 알려진 우주의 밀도는 다시 우주가 수축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임계 밀도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숨어있는 질량입니다. 우주 공간에는 빛으로 관측되지 않는 암흑물질이 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우주의 미래가 달라지는데 생각보다는 암흑물질의 양이 많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암흑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암흑에너지는 오히려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암흑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우주의 미래는 달라지겠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우주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우주의 시작과 끝은 과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한 주요 이론은 대폭발 우주론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종말에 대한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관측 결과와 달리 우주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가 바로 정상우주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죽음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주 자체의 종말은 아니지만 우주 내부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영원한 평행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적인 죽음이나 빅 프리즈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주가 언젠가는 중력이 우주의 팽창을 극복하고 우주는 다시 수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빅 크런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우주가 일시적인 죽음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주는 다시 빅 크런치를 맞고 다시 또 빅뱅이 일어나서 이런 우주가 이제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다는 그런 종말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에 따라 우주의 미래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팽창 속도가 임계 속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우주는 어느 이상 커진 다음에 그 이후에는 다시 수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종말이 빅크런치가 되겠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이제 유지된다면 이 우주는 팽창을 영원히 계속할 것이고 우주는 점점점 더 식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의 종말이 빅7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가속된다면 우주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분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종말이
빅립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져서 결국 우주가 수축하면 결국 우주는 한 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주는 닫힌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닫힌 우주의 정모를 보면 우주가 이제 수축을 시작하는 시기는 더 이상 이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시간이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허블 상수값에 따라 이 값은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축이 시작하고 수십억 년이 지나고 나면 은하단들이 서로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돌아갈 때를 이제 대파국 또는 빅크런치라고 부르는데, 이 빅크런치가 일어나기 수억 년 전에는 은하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초거대 은하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은 대낮같이 밝아지고 대파국 10만 년 전에는 이제 블랙홀로 모든 것은 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한 점으로 결국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파국 빅크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닫힌 우주의 종말은 빅크런치가 되겠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임계 속도를 넘어설 경우에 우주는 팽창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계속하면서 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약 1조 년 후에 모든 별과 은하들은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을 일으키지 않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10의 18성년이 지나고 나면 은하들이 붕괴되고 거대한 블랙홀이 형성되겠습니다. 그리고 10의 35성년이 지나고 나면 은하단 내의 모든 은하들이 합쳐집니다. 이 우주의 팽창은 은하단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하단 내에 있는 은하들은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의 35성년이 지나고 나면 은하단 내의 모든 은하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의 40성년이 지나면 은하단은 초거대 블랙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이 은하단들이 전부 초거대 블랙홀로 다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의 100성년이 지나면 이 블랙홀이 증발을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블랙홀이 증발을 하고 결국 영원한 팽창은 계속되고 이제 물질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점도 없고 이제 블랙홀도 사라지고 결국 식어버린 빛과 중성미자, 중력파만 남은 세상이 되겠습니다.